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5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앞에 갈거와 오른쪽 부숫자 병부절로 구성된 형성자. 본뜻은 물러나다에서 물리칠 각이 됐죠. 물리칠 각. 다음은 물리칠 각의 앞에 고기육이 들어가서 고기각이라서 사람의 다리 각이 됐죠. 다리 각. 다음은 손수 밑에 눈목, 눈 위에 손을 얹어서 멀리를 바라본다에서 나온 볼간. 다음은 문문 안에 나릴이 져서 문 사이로 해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사이간, 또 이간질하다의 뜻도 있다 했죠. 다음은 대중 밑에 사이간의 씀을 빌린 형성자, 대쪽간 혹은 편지간. 다음은 방패의 모양을 본뜬 자. 방패가 원래 하늘이 아니고 이렇게 끝으로 되어 있어서 공격 방어 겸용이 됐죠. 방패간 부숫자죠. 다음은 칼도에서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러니까 이 방패간에서 여기 칼도니까 칼도 부수죠. 간에서 음을 빌린 색일간. 그 다음에 고기육에서 음을 빌린 고기육의 사이간에서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몸 안에 방패 역할을 하는 간. 그 다음에 그 우물 난간 간자죠. 이 방패간이 없는 게 여기서 음을 빌린 줄기간. 주간하다 할 때 쓰이죠. 그 다음 여자여 밑에 시끄럽게 송살난자, 여자자가 두 개면 송살난자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그래서 세 여자를 간으로 한 것은 군자가 여자를 멀리하고 덕을 귀하게 이겼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간사할 간. 다음 마음심 위에 십을 간, 정성간에서 음을 빌린 간절할 간. 다음 물수 옆에 어찌 갈에서 음을 빌린 목마를 갈. 물이 다해서 목이 마르다. 그 다음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는 모습, 단맛을 나타낸 달감. 다음은 손으로 사나운 짐승을 멧돼지를 치고 있는 모양에서 아주 용맹을 있어야 잡을 수 있다 해서 나온 감희감. 다음 다 함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덜감이 되죠. 물리칠 각, 다리 각, 볼 간, 사이 간, 이간질할 간, 편지 간, 대쪽 간, 방패 간, 색일 간, 간, 줄기 간, 간사할 간, 간절할 간, 목마를 갈, 입성이죠. 달감, 감이감, 덜감. 오늘 수업 볼까요? 마음심과 음을넣태는 다 함으로 구성되어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 느끼다. 지금 앞 시간에는 뭡니까? 다함 앞에 물수가 들어가서 덜감이 됐죠. 덜감. 근데 다함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다. 마음이 다 모였다. 다 움직여 느끼다. 그러면은 느끼다 다 하면서 음을 빌렸다. 그러면 형성자니까 느끼다 함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히읗과 통하는 발음이 뭡니까? 기억이죠. 그러면 느끼다 감일까요? 느끼다 감? 느낄 감? 보겠습니다. 느낄 감 맞췄죠? 중국어로는 간 됐습니다. 느낄 감. 감사하다. 감정을 나타낸다 할 때 느낄 감자죠. 느낌은 마음에 다 왔다. 필이 왔다. 재밌는 글자죠. 자, 다음은 그릇을 뜻하는 그릇명 부숫자죠.
또 눈의 모양을 나타내는 신하신. 신하신은 눈알맹이 모양을 벗던 자라 하는 걸 설명한 적 있죠. 이거를 신하신자를 눈알맹이 모양을 뜻한 자라고 모르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다음 사람이 무릎을 꿇어 있는 형상 병부절. 이것도 부숫자죠. 예, 병부절은 길게 긋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굽힐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세 글자가 모인 회의자입니다. 한 사람이 꿇어 앉아 그릇 속을 보고 있는 모습. 그릇 속을 보고 있는 모습에서 보다의 뜻. 꿇어 앉아서 그릇 안에 신하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 보다의 뜻이 된 글자. 보다 뭘까요? 예, 여기서도 감이니까 순서적으로 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볼감일까요? 자, 볼까요? 예, 볼감입니다. 예, 여기에 신하가 그릇에 물을 담은 것을 사람이 이렇게 굽어서 보는 모습. 그래서 볼감이 됩니다. 예, 감시한다. 예, 감독한다. 이런 때 쓰이죠. 이 앞에 쇠금을 하면 뭡니까? 쇠감이 되죠. 형수자니까. 그래서 거울감이 됩니다. 거울감. 옛날에 얼굴 그 뭡니까? 거울은 동경이죠. 동경 구리로 만든 거울이죠. 예. 다음 한 사람이 세숫대 앞에 꿇어 앉아 물 속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모습. 이게 바로 볼감 아닙니까? 예, 볼감이죠. 신하가 뭡니까? 눈이 그릇 안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는 모습 볼감이죠. 그 재질이 청동이를 바뀝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군요. 예. 쇠금을 넣으면은 예, 뭐라겠어요? 쇠감이죠. 새로 만든 감, 얼굴을 비춰보는 게 뭐라겠어요? 동경이래죠. 동경. 자, 볼까요? 예, 거울감자입니다. 거울감. 예? 거울감. 감상한다. 귀감이 되다. 명심보감 할 때 쓰죠. 예. 마음을 밝히고 보배는 거울이 된다. 예, 명심보감. 예. 느낄감, 볼감, 거울감 모두 요 느낄감은 형성자고 볼감도 형성자고 거울감도 형성자고 볼감은 회의자죠. 예. 다음 고대 군인이 싸울 때 몸을 보호하게 입었던 가죽 갑옷이죠. 갑옷. 또 갑은 첫 번째 천간이므로 첫 번째 천간 갑. 갑옷 갑 뭘까요? 갑옷이 어떻게 받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 쭉 올라가 있죠. 갑옷 갑 볼까요? 이 받점 모양이 뭡니까? 앞에 방패 모양이죠. 갑옷 갑. 밑에 손잡이고 갑옷 갑. 그 옷을 입었는 이 갈래를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죠. 마치 나무로 된 조각 옷을 입은 것 같죠. 갑옷 갑. 또 첫 번째 천간 갑. 그래서 옛날에 갑순이와 갑돌이 하면 뭡니까? 갑돌이는 장남, 갑순이는 장녀가 되겠죠. 예. 첫 번째, 첫째 천간 갑 혹은 갑옷 갑. 예. 갑 입성이죠, 입성. 그런데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자 되죠. 예. 다음은 물수에 음을 나타내는 장인공을 더한 형성자. 그러니까 물공이겠죠, 물공. 본 뜻은 장강, 긴 강만을 가리키던 글자였는데 뒤에 와서는 큰 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된 자는 뭐냐? 물공인데 물공인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큰 강이니까 강자죠. 강강. 혹자는 또 이 강이 뭡니까? 장강이 흐를 때 물소리가 꿍 하고 흐른대요. 그래서 강강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짱 됐죠. 그러니까 장인공의 썸을 빌린 강 공 이영받침이죠. 강. 다음 칼을 뜻하는 칼도 부수자죠. 음을 나타내는 산등성이 강. 산등성이를 어떻게 알아요? 밑에 몇 산 보이죠? 산등성이 강으로 구성된 형성자. 산등성이는 산이 언덕이니까 크게 단단하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굳고 단단하다는 뜻에서 굳세다의 뜻이 된 글자. 그 음을 빌렸으니까 굳셀강이네, 그죠? 굳셀강. 감 잡았죠? 예. 옆에 칼도가 들어가면 굳셀강이다. 볼까요? 네, 맞췄습니다. 준 3급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굳셀 강자입니다. 갑옷, 굳셀 강자에 뭐 해당되는 글자 뭡니까? 뭐 강직하다, 뭐 금강산이다, 외유내강이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죠. 예. 첫째 천간 갑, 갑옷 갑, 강, 굳셀 강. 예. 굳셀 강은 형성자다. 강강도 형성자다. 예. 갑은 갑옷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갑옷 모양을 보면 간단한데 이걸 4급이다 자리 잡아놨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밧줄을 뜻하는 실사. 실사는 부수자죠. 실을 뜻하는 거죠.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단단하다의 뜻을 가진 앞에 나온 산등성이강 또 나왔죠. 예. 이루어진 형성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실강이네, 그죠? 실강. 예. 거물의 코를 끼워 잡아당기는 줄인 별이 사물의 근본을 뜻하는 자. 이 별이라는 것은 핵심을 뜻하죠. 그러니까 거물이 있으면은 밑에 고기 잡는 줄이 거물이 있고 위에 꿀단한 줄 있죠. 굵은 줄. 그게 바로 이 강이겠죠. 이게 밧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이의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뜻이니까 별이 강이겠네. 그죠? 별이 강. 우리가 기강을 바로잡는다. 기강을 바로잡는다 할 때는 거물의 위에 제일 굵은 줄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가 제대로 잡힐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별이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볼까요? 예,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줄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삼강오륜 할 때 삼강은 부의 부강, 군의 신강, 부의 자강 이렇죠. 이때 별이라는 뭔가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된다 해서 오륜은 상호관계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삼강은 핵심 주체가 아버지, 임금, 남편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일이 일어나면 책임은 남편 책임입니다.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책임은 임금댁입니다. 그게 강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별이 강. 예. 다음 쇠금과 음을 나타내는 산등성이 강 또 나오죠. 산등성이 강이 지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형성자니까 쇠강이죠. 그죠? 일반 철보다 강하고 견고한 강철. 그럼 강철강이네요. 강철강. 그렇죠? 아주 강한 쇠. 쇠 중에 강할 수밖에 없죠. 왜? 산등성이 강과 결합했으니까. 실하고도 산등성이 강하니까 아주 별이강 핵심 줄이 되듯이 이것도 강철강이 되겠네요. 볼까요? 예, 정답입니다. 어허, 강철강이 되겠습니다. 강철강. 예. 다음 편안할 강이 답이 나와서 쌀겨 강이 요 쌀미가 들어가 쌀겨 강이 본래자인데 이 강자는 탈곡하는 농기구 모양입니다. 탈곡하는 농기구. 본뜻은 쌀개입니다. 이것이 차용되어 안락, 안녕의 뜻이 된 자. 편안할 강. 탈곡을 하면 곡식을 먹으면 편안해지겠죠. 이 밑에 이거는 물수가 아니고 위에는 손을 잡고 밑에는 곡식을 트는 모습이다. 편안할 강. 음식이 먹을 게 있으니까 편안하다 이 뜻이 된 편안할 강입니다. 별이 강은 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강철강도 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죠? 편안할 강은 탈곡하는 모습에서 요 위에 집음이 부수죠. 그래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별이 강, 강철강, 편안할 강. 다음 볼까요? 벌레를 뜻하는 벌레충 부수자죠. 음을 나타내는 클홍. 이 언제 쓰입니까? 홍익인간 할 때 쓰죠. 클홍으로 구성된 형성자. 그러면 벌레홍이네, 그죠?
본뜻은 쌀 속의 작은 벌레인데 파생되어 굳세다, 강하다의 뜻이 된 자는 굳셀홍이네요. 그죠? 근데 히읗과 통하는 게 기억이니까 굳세다, 굳셀공이 됩니까? 볼까요? 굳셀강입니다. 굳셀강. 중국어로는 치앙, 굳셀강. 굳셀강은 뭡니까? 클홍 밑에 벌레충. 작은 벌레인데 그 벌레가 강하다의 뜻이 된 글자죠. 강하다. 글자가 이 클홍이라는 걸 상상하기 어렵죠. 밑에 벌레충, 이 클홍이 사사사가 입구로 바뀌었으니까. 사사사와 입구는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굳셀 강자를 입구를 안 하고 위에 사사사자를 써도 같은 자입니다. 굳셀 강. 다음 말을 뜻하는 말씀은 부수자죠.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모습이죠. 마주보다의 뜻을 가진 짤구. 짤구는 뭡니까? 실을 서로 막 짜는 모습이죠. 실을 배로 짜는 모습이 엉켜 있죠. 밑에 두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짰던 모습에 또 올라가서 또 짜는 모습이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다. 짰으니까 말로 마주보고 이야기에 대해서 파생되어 화해하다의 뜻이 된 자. 화해하다. 화해할 구가 되겠죠. 화해할 구가 정답이겠죠. 볼까요? 웰강. 웰강이 화해할 구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뺐지만은 화해할 구도 됩니다. 웰강. 왜 그랬습니까? 말을 2번 했으면 외우는 거죠. 웰강에서 뭡니까? 강의하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이 짤구로 구성된 형성자가 많은데 앞에 말씀을 하면은 웰강, 나무목을 하면은 이제 얼굴 구자가 되죠. 구성한다 할 때. 조개패를 하면은 돈이기 때문에 살구, 물건을 사다. 물수를 하면은 도랑구. 시험시험 갈창을 하면 간다는 뜻이니까 만날 구. 주로 이 구자가 많은 형성자를 가지고 있다. 웰강. 2번 반복하면은 외워진다. 웰강에서 뭐 강의, 수강, 강화할 때 쓰이죠. 다음 언덕을 뜻하는 언덕부 부수자죠. 언덕부라면은 뭡니까? 글자의 왼쪽이겠죠. 이거 오른쪽에 있으면 고릅이니까 발걸음이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내릴강. 요 소전의 장에 보면 거칠 지 모양이 거꾸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언덕이는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거겠죠. 내릴강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투항하다, 항복하다의 뜻이 된 글자. 높은 곳에 뭡니까? 투쟁하다가 내려오면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릴강, 항복할 항이 되는 글자죠. 언덕을 내려오기 때문에 내릴강, 또 항복하다 뜻이 된 글자. 볼까요? 내릴강, 항복할 항. 기역과 히읗이 통하는 발음이죠. 중국의 발음에서는 찡, 그렇죠? 짱, 그렇죠? 됐죠. 언덕부와 내릴강으로 그래서 내릴강, 항복할 항. 형성자죠. 다음 벌레 충과 클롱으로 구성된 굳셀강 형성자. 말씀문과 짤구로 구성된 형성자 웰강. 언덕부와 내릴강으로 음을 빌린 형성자 내릴강, 항복할 항. 다음 볼까요? 근문의 자형은 함께 나란히 하다의 뜻을 가진 견줄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죠. 견줄비는 부수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표시하는 가로왈. 모두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전에 와서 가로왈이 흰백으로 바뀌었어요. 밑에가. 흰백으로 바뀌었다. 견줄비 밑에 흰백을 하면 뭘까요? 모두의 뜻을 가진 자. 다계자죠. 다계. 다계. 뭐 개근하다. 할 때 쓰죠. 계기일식할 때도 쓰죠. 다계. 요 다계자로 구성된 글자가 앞에 언덕부가 들어가면은 섬돌개, 사람이 들어가면은 함께해, 또 말씀이 들어가면 화해할 해, 남목이 들어가면은 본보기 해, 아주 계자가 또 많은 글자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구들고, 개로 발음되는데 변음으로 개로도 하죠. 그래서 물건을 세는 양사로 쓰인 자. 변음은 개입니다. 그래서 사람인과 개니까 음이 양사, 숫자, 낮게를 뜻하는 뭔 개일까요? 볼까요? 낮게가 되죠. 낮게. 한 개, 두 개 할 때 수를 셀 때 쓰이는 양사. 개인, 개별 할 때 쓰이죠. 중국어 발음은 그죠. 다음 한 아이가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인 몸기.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모습 몸기. 또 실타리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손에 회초리를 잡고 때리는 모습. 칠복이죠. 칠복. 칠복과 비슷한 글자가 칠수가 있죠. 칠수도 친다는 뜻인데 칠복의 차이는 칠복은 정신을 열어준다 했죠. 그래서 고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갖게 된 자는 몸기 옆에 칠복을 하면 뭡니까? 고치다의 뜻이겠죠. 고치다. 자기의 잘못을 채찍질해서 고치다. 아주 좋은 자죠. 뭘까요?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고치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개선한다, 개혁한다, 계량종 할 때도 쓰죠. 회개했다 할 때도 쓰죠. 이 고칠개. 고칠개는 정신을 열어준다. 다개, 낮게, 고칠개. 그렇죠?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마음심 위에 다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느낄감. 그 다음에 그릇 위에 사람이 굽어서 눈으로 보는 모습 볼감. 다음 볼감의 음을 빌린 형성자 거울감. 그 다음에 갑옷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갑옷갑. 또 천간, 첫 번째 천간갑.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강강. 산등성이 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굿셀강. 마찬가지 칼도니까 굿셀강, 실사니까 별이강, 세금이니까 강철강이 됐죠. 다 강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다음은 쌀겨강에서 쌀겨강이 본래자로 농기구로 탈곡하는 모습에서 이 쌀을 탈곡하면은 편안함이 온다. 여기서 나온 편안할 강. 그 다음 클홍과 벌레충으로 구성되어서 클홍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굿셀강. 아주 강한 쌀 속에 작은 벌레인데 이게 굿세다 이 뜻이 된 글자죠. 다음 짤구에서 음을 빌려서 말을 조직적으로 짜서 한다 해서 웰강이 되죠. 웰강. 그 다음 내릴강에서 음을 빌린 언덕부의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을 형성자이면서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언덕을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본던 자 내릴강, 항복할 항. 몰래 견줄비 밑에 가로발이었는데 함께 말하다인데 이게 흰베개로 바뀌어서 모두의 뜻을 가진 다개. 그 다음에 사람인 옆에 구들고인데 구들고자가 개로도 변음이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양사로 쓰이는 낫개. 그 다음에 사람의 몸 옆에 채찍으로 회초리로 채찍을 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다, 바로잡다의 뜻이 나온 고칠개. 그렇죠? 느낄감, 볼감, 거울감, 갑옷갑, 첫 번째 천간갑, 강, 굿셀강, 별이강, 강철강, 편안할강, 굿셀강, 웰강, 항복할 항, 다개, 낫개, 고칠개.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